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자가 처한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탓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두 기관이 계속해서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용 총재가 각각 어떤 속내를 품고 있는지와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2일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역대 최장 13차례 연속 동결 기록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예측이 거의 99%였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번 결정은 예상치를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독특한 점은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이 지상 과제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된 이유로 바로 부동산 문제를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며,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꼽았는데요. 이 총재는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내수는 시간을 갖고 금리 인하 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40번 넘게 썼을 정도로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를 작심한 듯이 경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 전체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너무 오르면 버블이 꺼지는 걱정뿐 아니라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대출 등으로 돈이 몰렸다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는 이런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영끌족에게도 경고를 날렸는데요. 만약 예전에 0.5% 금리 수준으로 조만간 돌아가서 영끌 시에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야기하겠다. 금통위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통화정책은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처럼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뒤 약 2시간 만에 대통령실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의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었어요. 여당도 대통령실과 함께 한은의 선택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의원은 금통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은 존중해줘야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내수 부진 현상에 대해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한국은행에게 한마디씩 하는 것은 자칫 한은의 고유 권한인 통화정책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내수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너무 늦어져서 경기 침체를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8일이죠.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024년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습니다. KDI는 경제성장률을 낮춰잡은 원인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실제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금리 동결과 함께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춰잡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내수 경기는 30년 만에 가장 긴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2분기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2022년 2분기에 0.2% 감소한 이래로 9개 분기 연속으로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긴 불황이기도 합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니까 소비가 이뤄질 리가 없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작년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10%로 2005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근근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왼쪽 보시는 그래프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을 나타낸 겁니다. 약 2년 만에 3배가량 올라버렸어요. 특히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다중채무자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상태가 낮은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은 급상승해서 어느새 1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계속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연체 지속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올해 1분기 기준 74.6%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는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하는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잔액도 나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의 지난달 기준 카드론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4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카드론 잔액은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금 서비스 잔액 역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6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한 달 새 785억 원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금리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모두 높아진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카드론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이 이자라도 돌려막기를 위해서 현금 서비스를 찾고 있는 거죠. 카드론 금리가 평균 15% 안팎이고 현금 서비스 금리가 평균 18%로 상당히 부담이 큰 상품이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극한의 어려움에 몰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또 글로벌 주요국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캐나다가 주요국 중 최초로 올해 6월부터 금리를 2번 연속 낮췄고요. 금리를 한 차례 내린 유럽중앙은행은 9월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지난달에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낮췄고요. 영국 역시도 이달 초에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에서조차 다음 달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하나 아이러니한 점은 집값을 잡기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4대 은행이 건설사에게 내준 대출의 연체율은 평균 0.5%로 전년 동기 대비 0.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건설사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고금리의 여파 때문인데요. 높은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고 건설 경기가 침체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을 지어야 될 건설사들도 빚에 허덕이느라 계획했던 주택 사업을 제대로 진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빚이 적은 건설사들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금융권에서 건설사한테 부동산 PF 부실을 염려해서 대출을 내주길 꺼리고 있고 심지어 대출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건설사들은 높은 금리를 지도록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공언해왔던 3기 신도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때문입니다. 지난 22일에는 민간 사전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건설 사업이 또다시 취소가 됐는데요. 사전 청약 단지 건설이 취소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바람대로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돼서 집값이 더 오르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함부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는 바람에 집값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는 비난에 휩싸일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본래의 역할에만 충실하자 라는 쉬운 결론을 내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뭔가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죠. 경제 상황은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괜히 하느니 총대를 함부로 맸다가 역풍을 받을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집값을 잡으려면 내수를 포기해야 되고 내수를 살리려면 집값 상승을 감내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다만 갈수록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역할을 기존보다 더욱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는 한국은행법에 기존의 물가와 금융안정 외에 고용안정이라는 책무를 추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이 고용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밝히면서 9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현재 연준의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라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은 감소했고 고용이 하강할 위험은 증가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 우리는 노동시간의 추가적인 냉각을 추구하거나 반기지 않는다. 물가 안정을 향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 나가는 동안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에서 9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한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버티기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실제 이창용 총재도 이번 금통위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직전 회의에서는 불과 2명에 불과했는데 그 인원이 2배로 늘어나 버린 거죠.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인 10월, 늦어도 11월에는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그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두 번째,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 경기가 워낙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세 번째, 정작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건설사들이 고금리 상황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집값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네 번째,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한 상황이라 한국은행의 버티기가 정말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연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지켜보고 있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선방영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물론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금리를 1%, 1.5% 그렇게까지 팍팍팍팍 낮추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요. 해봤자 0.25%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작은 수준의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는 금리 여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장에서 신경 쓰는 건 결국에는 새 아파트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과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공급 부족에 대한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별도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로 꼭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을 받습니다. 힘을 꼭 보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